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1983년에 학과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동안의 30여 년의 발전된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는 AI 중심의 특성화된 학과로서 차별화된 학과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교과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대학이 전체적으로 AI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대학 공통 또 단과대학 공통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 기초 또 자기 소양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는 그런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교육과정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다 치면은 처음에 1학년 들어왔을 때에서는 자기 소양, 교양을 비롯하여 AI에 대한 기초 소양 과목을 학습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한 전문 교과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문 인력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산업체 인턴십 또는 스튜디오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산업체에 나가서 재교육이 필요 없는 전문가로 거듭나서 실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실무 기반의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교육뿐만 아니라 비교과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활동과 또 산업체 역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양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어학과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공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과 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 현재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님들은 총 10분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초에서부터 전문, 또 최근에는 AI 전문 학과로서 거듭나기 위한 AI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진출 분야를 고려하여 이러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각 교수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랩실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멤버십 랩 제도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교과목에서 미처 배우지 못했던 실습 그리고 동료들 간의 팀 프로젝트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팀 프로젝트 또는 직장에서의 생활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지도 교수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부터 졸업할 때까지 1, 2, 3, 4학년을 한 분의 교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도하는 평생지도 교수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교수님들은 랩 멤버십 제도를 운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후배들 간에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실습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미처 가지지 못하는 경험 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선배들과 같이 참여를 통해서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는
또 선후배 간의 그런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자 교수님별로 기업체 멤버십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전체적으로 AI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고, 특히 컴퓨터 공학과는 다양한 실습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교육 환경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년별로 1개 이상의 강의실, 실습실을 운영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진출 분야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충분한 이러한 교육 환경을 통해서 실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진출 분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진출 분야는 IT 관련 기업과 정부 관련 기관, 공공기관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IT 관련 공공기관 하게 되면은 근처에 혁신도시에 한전을 비롯한 관련 유관 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러한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IT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인력이 전체 구성 인원의 6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저희 전공을 선택해서 오시게 되면 취업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술, 잘 아시다시피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로봇, 이와 같은 IT 기술들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산업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과 관련된 주요 직종, 직무로서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드론, 또 3D, VR, AR 등 다양한 IT 관련된 그러한 직종이 있게 되는데, 그 분야의 핵심이 하드웨어적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책임지고 교육시키고 양성하고 있는 저희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저희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장 17학번 기도훈입니다. 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학교 생활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까 하는데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 때와 달리 원하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국영수사라는 모든 과목을 해야 됐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학교에서는 원하는 분야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또한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이제 체육대회, MT 또는 학교 축제 등이 있는데, 이런 학교 행사가 있어서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좀 더 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은 이제 선후배들 사이에 이제 관계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동아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되게 쉽고 빠르게 친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학과의 동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저희 학과 동아리는 총 3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멀티미디어 랩실. 멀티미디어 랩실은 이제 멀티미디어라는 저희 학과에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랩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SE랩이라고 모바일 컨텐츠, 어플 등을 연구하는 랩실이에요. 세 번째는 컴퓨팅 보안 랩이에요. 컴퓨팅 보안 랩은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을 공부할 수 있는 랩실이에요.
이제 이런 랩실에서는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연구를 진행을 한다든지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랩실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지원비를 또 지원을 받고, 그리고 그걸로 같이 이제 선배들과도 더 친해지고 새로운 분야도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랩실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배들과 친해지고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컴퓨터 공학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이제 어느 강의를 가든지 컴퓨터를 다 이용하죠. 조그만한 편의점이라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더 큰 대기업이나 또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컴퓨터 전공자들을 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의 발전은 되게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는 이제 어떤 분야,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컴퓨터 공학과에 오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제가 알려주셨던 과 동아리나 이제 학교 생활 등을 하면서 좀 더 이거는 직접 느껴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에 오시면 저를 찾아주시면은 이제 학교 생활 좀 더 재밌고 알차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에는 로봇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봇의 구성은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로봇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 모터 제어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로봇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움직임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움직임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관절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절의 움직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학습할 내용은 이게 로봇 자체가 모형 자체는 뭐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 모형이 거미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미 로봇을 한번 만들어서 실제 동작하는 그런 과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거미 로봇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로봇의 구성 요소에 현재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미의 다리는 몇 개예요? 8개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6개밖에 지금 구성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이유는 대개 이제 동작에 약간 그 어색함은 좀 있죠. 왜냐하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거 8개를 갖다 붙이게 되면은 동작이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할 때 6개의 다리를 설계를 했고, 이게 이제 좌우 움직임과 우아래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각 다리마다 2개의 모터가 현재 장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 총 합해서 2개, 6개 하면 12개의 모터가 들어가는데, 이 12개의 모터를 제어하려면은 문제는 뭐겠어요? 이 배선 구조가 되겠죠. 배선. 그래서 잠깐 안에서 보게 되면 이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현재 여러분들과 학습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준비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거 현재 CPU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두이노 보드를 쓰고 있고, 이 아두이노 보드가 어떻게 보면 CPU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궁극적인 목적의 이 로봇의 역할은 뭐냐 하면 춤추는 거미 로봇을 만들게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해보려고 했던 것이었고, 춤추는 거미가 춤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런 교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재미적인 요소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교수님이 좀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지 이렇게 움직임 동작을 두고 앞으로 전, 후, 좌우, 그 다음에 이런 움직임 동작보다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부분이 거미가 스스로
춤을 출 수 있다면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또 여러분 대학생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가치로서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로봇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내부에 아두이노 보드는 굉장히 작죠. 원래 이 아두이노 보드가 엎여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PCB 파일 만들어서 이거 현재 만들었는데 여기에 12개의 로봇에 들어가는 그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선들이 전부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수님이 만든 것은 이 안에 보드 자체 아두이노 보드가 엎여 있는 이 보드를 갖다가 설계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동작 제어를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이러한 모터제에 관련된 이 관절 하나하나는 전부 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출력을 했고, 현재 거미 모형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머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가 이러한 머리 구성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장착이 쉽게 이렇게 했고, 혹 이 머리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예를 들면 조개라든지 꽃게라든지 아니면 뭐 달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그 모양의 로봇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 로봇의 가장 큰 핵심은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모터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이 안에 PCB 보드에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업었다 그래서 쉴드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전부 다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앱을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동작한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했고,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내부 이런 기기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배터리 전원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전원 공급이 이제 모터가 12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전원을 많이 먹고 또 파워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계를 했고, 지금 현재 디자인을 해놓고 보니까 개선해야 될 점은 이 파워가 좀 배터리가 무겁잖아요, 이게. 그래서 무게 중심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단부에 하게 되면은 또 이게 탈부착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충전용 배터리가 요즘 좀 잘 나오고 조그만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개선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만들었던 내용을 뚜껑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과 이게 이제 초기 버전이었죠. 초기 버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2차 버전이 되겠는데, 자, 현재 이제 이렇게 과정을 따라서 하면서 한번 조립을 해보는,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로봇들은 전부 다 이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조립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파워는 일단 끄고, 파워를 끄면은, 그래야 이제 다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펼쳐집니다. 빠졌네, 이거. 이거 다리가. 자, 그래서 조립해서 한번, 그래서 일단은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씩 분해해서 한번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일단은 전원을 끄고, 전원을 켜게 되면 이게 초기화가 돼가지고, 이게 셋업 자세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자, 이 학습 과정에서 원래 이제 이 초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 있어요. 블루투스 통신은 핸드폰과 핸드폰 제어를 받아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통신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침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학습하는 걸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버전이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런 배선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2차 버전에서는 그걸 보드화 시켜서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했던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하는 과정의 영상을 해봐. 했어요. 이것은 이제 끼지 말고. 자, 혹시 지금까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궁금사항이나 혹시 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이거 질문을 좀 해주시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는 것처럼 해서 그 질문도 좀 해봐. 이제 다 같이 이제 같이 켜봅시다 하면은 그렇게 이제 켜보면 되고, 이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인베디드 그런 과정에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심는 겁니다. 심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동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작동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작동하면은 좀, 자, 조립을 완성한 다음에 다 같이 측면에 붙어 있는 이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이게 초기화되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그래서 현재 이제, 그것은 이제 손으로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그 한 세 대를 같이 한번 모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 세 개, 저기 조립, 더 해야 되겠다. 이 세 개, 이 날라리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고, 자, 너무 가까이 붙으면 쟤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하고, 그건 아니야. 자, 이와 같은 부분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같이 연동이 되면서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건 그딴 놔두고.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앱 프로그램이, 댄싱 로봇 제어의 앱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이 로봇에 대한 서로 간의 이제 통신이 되나 안 되나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처럼 연결하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게 이제 현재 아마 이 로봇들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블루투스를 켜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블루투스 모드가 뜨면서 이 핸드폰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로봇에 대한 어떤 통신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자, 연결한 것은 스파이더 A, B, C, D 이런 형태가 있는데, A, 이 이제 뚜껑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A, B, B를 한번, D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D를, 자,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 연결이 되게 되면은, 자, 스파이더 D가 있죠. D가 있고, D를 A네요. 자, 해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A를 연동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진짜 되죠? 크게 놀랄 일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A였었던 것 같고요. D, 오케이. 그 다음에 B, B는 있지 않고, 이게 B가 아니라 C. 자, 현재 이 과정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이 기기 간의 연동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5대였는데 2대가 지금 출장 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자, 일단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되었다고 봤을 때, 이게 이제 평면이 안 맞고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게 T 프로그램이 춤을 출 수 있는가 한번 연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동 테스트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자, 이 각각에 대해서 다리 떨기 구조, 그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 하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서서 흔들기, 이게 이제 우리가 댄싱을 하기 위한, 춤을 추기 위한 기본 동작들이야. 기본 동작들을 모터의 각도와 속도, 이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상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동작, 우리가 쉽게 춤을 출 때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추지 않고 기본 동작을 조합해서 춤을 완성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동작을 얼마만큼 많이 만드냐에 따라서 다양한 노래의 율동에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최근에 우리 이제 트롯이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생각한 것이 트롯 열풍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음악에 맞는 율동을 추면 어쩌겠냐 생각을 해서, 그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누구죠? 약간 최근에 조대 출신의 여자 가수 있잖아. 홍진영의 따르릉을 가지고 율동을 맞춰가고 다 만들어 놨는데, 사고가 터져버렸지. 밖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박군이 부른 이제 한잔해라는 노래에 맞게 율동을 한번 조합을 해봤었는데, 자, 일단은 한번 춤을 출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잠깐.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과정이야, 이게. 이게 이제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이게 너무 딱딱해서 지금 사고는. 이게 아마 한 잔의 율동에 맞게 이제 춤을 추고 있는데, 이걸 이제 사운드하고 조합을 시키면은 이게 춤추는 로봇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잠깐.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것은 학습용으로 조립을 하려고, 뗐다 붙였다 하려고 지금 현재 부착을 안 했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면은, 움직임 없이 이제 빠지지 않고 타부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습용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영상을 이 핸드폰에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핸드폰에는 없고 우리가 기회 되면 단톡에다가,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딴 데다 아직 공개를 안 했어. 사실은 교수님이 작년에 뭐 사업화 뭐 하면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제로 한 세트씩 이제 제조한 회사는 좀 따로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다 학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관심이 없는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학생들은 잘 모르잖아. 궁금해 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그다음에 하드웨어와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재미적인 요소로만 느끼지만은 앞으로 이제 산업체에 가게 되면은 산업체에 전부 다 나가고 있는 로봇이야.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터에 관련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산업체의 제품들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형태는 다르지만은, 그죠? 그래서 생산 라인에 자동화를 한다든지 모터가 돌아가면서 레일 돌리면서 움직이는 모든 동작들. 그 다음에 그 사람 대신에 조립하는 이런 공정들이 전부 다 작게 보면은 1축, 2축, 3축, 자유로 스타일의 전부 다 로봇의 핵심은 그 모터 제어이기 때문에, 이 모터 제어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그런 그 부분에 산업체 나가면은 일자리들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치면은, 이 거미형 로봇을 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이 깡통에 불과한 하드웨어에 어떻게 지능적인 요소를 부여할 것이냐라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학습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워봤습니다.